오늘 두 번째 인터뷰 시간입니다.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만약 그렇게 되면 이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문제다 뭐 이러면서 대통령을 비판했는데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소속인 고민정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진 못합니다. 왜요? 아유,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 총력을 다 기울였었기 때문에 그게 어쨌든 뭐 성공했다 보니 정신도 조금 혼미해지고 그렇습니다. 목적은 달성하셨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만행이 너무 심했다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빨리 내려오게 만들어야 되겠다였었는데 본인이 뭐 스스로 내려오셔서. 그런데 처음에 다행이죠. 아마 제 기억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이 사퇴에 대해서 좀 비판하시지 않으셨어요? 탄핵이 지금 발의 직전인데 왜 사퇴하냐고? 당연히 만약에 그렇죠. 그걸 사표를 수리하면은 대통령도 공범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그러면 당일이 아니죠. 바로 전날 탄핵안이 이미 보고까지 돼서 국회에 이 모래시계가 흘러갔는데 대통령이 그 모래시계 던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입법부로서는 이 대통령이 권한을 완전히 뭉개버린 건데 어떻게 그걸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이동관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문제였죠. 아니 저는 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사실은 야당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할 때부터 계속 반대를 해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결국 사표를 냈어요. 네.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그럼 야당이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환영해야 되는데 막 비판이 나오길래 그만두라고 그래서 그만뒀는데 왜 비판하지? 뭐 그런 의문이 좀 들어서. 마음속으로는 환영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그래요? 마무리까지 대통령에게 책임지는 모습을 이제 촉구해야 하니까요. 모르셨습니까? 만약에 기습 사퇴 카드를 던지고. 아유, 그건 세상 미리 사람 알았다 몰랐다 뭐 얘기가들 많던데. 저희 이재명 대표는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생각 못했다고. 저희가 보고를 목요일 날 받았잖아요, 국회에서. 그 전에 화요일 날 발의를 했습니다. 왜 발의를 괜히 빨리 했을까요? 저는 이제 기자님들한테 좀 답답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요. 쓸데없이 발의를 기습적으로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그 전주부터 자진 사퇴할 거라는 말이 돌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제 핵심 단위에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또 본인이 사표를 내버리면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공무원법을 한번 걸어보자. 그래서 발의를 그러니까 징계 절차가 도입되게끔 만들자 해서 발의를 시작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빠르게 결정을 했어야 됐다 보니 대표한테는 일일이 다 보고가 안 된 상황이어서 혼선이 좀 있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이제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이제 다가올 일에 대해서 좀 이제 얘기를 좀 해보죠. 일단은 방통위원장 여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비워둘 수 없는 자리니까 먼저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사퇴를 한 것 같은데 글쎄요, 후임으로. 저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한다면 5명의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정상화시키는 게 1번이어야죠. 위원장이 가야 아니 정상화될 거 어떻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한 나라의 국가기관을 비정상으로 그것도 불능화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분이 없으셨고 다른 나라에도 이런 대통령은 찾아보기 힘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위원장 임명하는 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뭐죠? 지금 현재 국회 몫으로 되어 있는 3명 자리에 대해서는 아무도 임명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 3명이 야당 둘 여당 지금 어떻게 하나. 분류가 되는 야당 하나 여당 둘? 야당 둘, 여당 하나. 아, 의석수대로 하니까요? 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최민희 의원을 무려 7개월 동안이나 아무 이유 없이 붙잡아 놓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차라리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되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한다라고 하든지 그것도 아니었잖아요. 왜? 결격 사유라고 얘기하기에는 나중에 법원에 가면은 뒤집힐 것 같으니까 그렇게 얘기는 못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방통위를 불능화 만들었던 거거든요. 일단 정상화부터 시켜놓고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위원장 먼저 임명한 다음에 야당 둘 여당 하나 이 국회목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방통위의 정상화고 방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통령의 생각입니까? 그거는 그냥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생각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예. 자, 일단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금 이상인 부위원장은 본인이 고사했다는 것 같고.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왜요? 본인이 고발당한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미 김효재 때부터 이상희는 계속 가담이 돼 있었고 이동관 때도 가담한 게 워낙 많고 그래서 고발된 게 제일 많이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 언론에는 본인이 건강 문제로 고사했다 뭐 이렇게 보도가 되던데. 보통은 그냥 뭐 딱히 할 이유가 없으면 이제 건강 문제라고 그래요?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유력하게 뜨는 후보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입니다. 저는 그거 보는 순간 진짜 한숨이 먼저 나오던데 왜요? 대통령이 너무 고립을 자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찰공화국이라는 공격을 이제 야당에서는 계속 했지만 네. 인재풀이 이렇게까지 없나. 그러니까 음. 방송통신위원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아무나 갖다 놓을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특히나 지금 굉장히 뜨거운 이슈의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방송과 통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경험은 있어야 되는데요. 이분이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이동관 위원장은 그래도 참 이게 홍보수석 출신이고. 예. 저희가 뭐 그분을 이렇게 엄호할 이유는 전혀 없지만서도 네. 그래도 방송통신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언론인 출신이고. 네. 예. 근데 도대체 왜? 근데 대통령이 결국은 본인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정치인도 아무도 없고 결국은 이준석도 떠났죠. 김종인도 떠났죠. 장제원도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떠납니까 장지현 의원? 저는 그래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아, 그 네. 잠시 후 좀 해보죠. 갑자기 재밌는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네. 모든 정치인들이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서기 시작하는 걸로 보여지죠. 네. 그리고 대통령도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역시 아무도 없구나. 역시 믿을 건 검찰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도로 검찰이죠. 자 그러면은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임명하면 아마 야당은 반대하실 거고 청문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안 아직 돼도 뭐 지명도 안 했는데요. 뭐 그 전에 먼저 예. 3명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답하셔야 될 겁니다. 김홍일 권익위원장 임명하면 또 제2 탄핵 갑니까? 아니 왜냐면 홍익표 원내대표가 네. 제2, 제3의 탄핵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네. 방통위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이동관 위원장을 탄핵했을 때 첫 번째 사유가 2인 체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누가 오든 아주 훌륭한 누군가가 온다 하더라도 2인 체제가 여전히 계속되는 한 그 안에서 뭐 제허가 재승인 문제라든지 뭐 최대 주주 문제라든지 이런 걸 의결했을 시에는 또다시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누가 봐도 계속 탄핵 간다는 얘기네요. 2인 체제가 계속되면. 그러니까 방통위를 정상화 시키라고요. 아니, 왜 제가- 합의제 기구인데 왜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5명을 채우라고 요구하지 않으시고 왜 2명 체제를 당연한 거라고 받아들이시죠? 제가요? 네. 아, 저는 그렇게 받아들인 적 없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 비정상을 좀 정상으로 만드는 그래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야 민주당이 이거 방통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탄핵하는 거 아니야? 총선 때까지 방통위가 아무 일도 못하게 하려고. 아유, 저희도 총선에 집중하려면 할 일 많습니다. 제발 좀 방통위 좀 정상화 시켜 놓고 나서 좀 말씀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건 아니다. 네. 일단 저 야당목 여당목 국회목 임명하고 나면 네. 안 할 그래서 수 채워 없죠. 놓으면 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최대한 협조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건 뭐건 네. 저희가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 정치권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당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왜냐면은 이상민 의원 탈당했죠. 그리고 조용히 계시던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갈수록 뭔가 이렇게 좀 톤이 좀 강해지는 것 같거든요. 네. 저랑 인터뷰할 때도 저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 뭔가 결단을 하시고 갔다라는 느낌? 어떻게 보세요? 지도부신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조금 전에 이제 인요한 위원장을 비롯해서 이렇게 네. 부부북을 끌었죠. 예. 12월까지는 어떤 정당이든 아직 선거제도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더욱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도 했던 이야기가 보니까 제3세력이 만들어지는 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도 제가 이제 민주당의 지도부이지만 예. 제3세력이 만들어지는 이런 상황들에 예.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되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얼만큼 윤석열 정부가 이 폭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너무 뜨겁고 예. 여론조사의 국정 지지율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 1당, 2당뿐만 아니라 제3세력들이 갈수록 많아질 수 있다는 건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국민은 저는 없다고 보는데 예. 이낙연 전 대표님의 위치와 상황들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해석되는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지금 지도부시잖아요. 네.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국민들의 그 마음을 민주당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이거 인정하시는 건데? 아니죠. 그런 비판들이 다 있다는 담아내면 제3당 필요 없잖아요. 그런 비판들이 있고 예전에 네. 21대 국회 처음 시작할 때도 네. 양당 체제로만 가지 말고 네. 3당 4당 계속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연동형 네.
통과시켰던 거 아닙니까? 그때 윤석열 정부 없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늘 우리 정치권은 네. 양당 체제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리고 다양한 소수 정당들이 탄생할 수 있을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는 거고요. 네. 그런 취지인 것이지 지금 뭐 민주당으로서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언어 네. 도단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저 김기현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게 맞느냐 아니느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시끌시끌한 거잖아요.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안에 저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총선으로 가는 게 맞냐 아니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느냐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지도부의 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질문치고는 죄송합니다. 당연히 제 입장에서는 네. 지금 지도부 체제로 총선을 잘 치러내야 되겠다에 200% 총력을 기울여야죠. 이낙연 전 대표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이 많죠. 네. 뭐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라 의총을 해도 네. 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 걱정들을 불식시키고 이제 지도부를 믿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지도부의 역할이지. 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러면 오케이 저희 그냥 기법하겠습니다. 저는 이거야말로 오히려 비판받아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당연히 지도부 역할이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너무 막 강성 당원들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니지만 계속 갈수록 세지면 이 총선 앞두고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비판들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도 계속해서 네. 이 강성 지지층들에 대한 호소를 계속하고 계시고 저 네. 또한 뭐 마찬가지이고요. 예. 송영길 전 대표 당 만든다고 하시던데 이거 민주당의 총선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오히려 좀 부담스럽습니까? 참 안타깝지만 예. 다들 대표시더라고요. 예. 민주당의 대표분들이 예. 뉴스에 계속 많이 언급이 되고 계셔요. 전 대표, 현 대표 뭐. 예. 네. 저는 이제 초선 의원으로서 지도부 말고 의원으로서 지금의 형국에 대해서 참 착잡한 생각이 좀 듭니다. 애당심 그리고 당을 위해선 헌신하는 마음 뭐 이런 이야기들을 4년 내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당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정권을 이렇게 견제해야 되는 야당 역할을 보여줘야 되는데 전 대표를 하셨던 분들께서 마치 당을 쪼개거나 뭐 당을 비판하거나 이런 목소리들을 키우시는 게 우리한테 그러면 애당심을 얘기하셨던 그 모습은 뭔가. 그러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당이 힘들어지면 다른 목소리 내라는 얘기인가. 이게 결국 후배들은 선배들을 보고 배워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저는 사실은 좀 많습니다. 송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요. 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정치 참여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어제 보니까 또 광주 지역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 돌이라도 하나 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 뭔가 움직여야 될 것 같은 의사를 표현한 것 같던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조국 전 장관은 민주당원은 아니죠. 아니었었죠. 지금도 아니고. 예, 지금도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민주당원으로서의 그 역할을 제가 해드릴 수는 없고 그건 아니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다 같은 민주당의 진영이라고 진영으로 생각하겠죠. 이제 그래서 보여지니까. 제3세력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그 부분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뭐라고 제가 이게 왈가왈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왜죠?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가 지금 전 질문은 대표였다. 민주당의 총선 전략 차원에서 봤을 때 조국 전 장관이 정치 참여해서 뭔가 신당을 만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냐 그걸 제가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3세력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취지에는 나도 공감이 된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 혼자서 윤석열 정권을 상대하는 것보다는 네. 다양한 세력들이 같이 규합되는 것이 이번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이 되었든 참여돼야 되는 건 맞지만 네. 민주당의 대표를 하셨던 분들께서 나가서 뭔가를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좀 다르단 말씀이시구나. 예. 추미애 전 장관 어떻습니까? 광진으로 다시 돌아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 얘기가 들려오는 거는 아니라고 그 메시지 전달은 받고 있는데 네. 모르겠습니다. 본인께서 직접 얘기를 안 하시니까 자꾸 말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앞서 잠시 얘기하셨던 장지원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멀어졌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어쨌든 그 혁신위에서 네. 이 중진들은 좀 빠져달라는 얘기했지만 단호하게 대놓고 거부하셨잖아요. 아, 산악회? 예, 그런 걸 보면은 뭔가 삐끄덕거리는 게 좀 명확한 거 아닌가? 뭐 이 생각이 좀 들어서요. 국민의힘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 김기현 대표하고 이뉴한 혁신위원장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그쪽보다도 이번에 개각 인사를 보면서 대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리고 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 깃발을 들고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한테 총선 국면은 나쁘지 않아진다. 왜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부를 부각시키는 게 저희는 숙제입니다. 아, 윤석열 대통령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저희한테는 어려운 선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장관 출신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선거 구도는 윤석열 대 야당이 될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저희한테는 유리하죠.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신지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